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무진이고요. 10몇 년 만에 위대한 강주 시민들과 이렇게 인권나들이 콘서트로 다시 여러분께 앞으로도 뵙게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막을 걷어라 너의 좁은 눈으로 이 세상을 더 보자. 창문을 열어라 춤추는 산들바람 한 번 더 느껴보자. 가벼운 풀밭 위로 나를 걷게 해주세. 봄과 새들의 소리 듣고 싶소. 울고 웃고 싶소. 내 마음을 만져줘. 나도 행복의 나라로 갈 테야. 광주가 낳은 소년 시민군 강영조 선생님을 뜨거운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인사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선생님. 예, 만나서 반갑습니다. 다 행복의 나라로 가실 거예요? 네. 저는 우리가 사는 지금 이곳을 행복한 나라로 만들고 싶은 꿈을 꾸고 있는 강영주입니다. 그걸 행복한 나라로 만들어가는 것, 그건 우리들이 함께 꿀 때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꿈으로 이르는 길, 그건 바람만이 아는 대답은 아닐 겁니다. 우리들의 가슴 속에 자라나는 자그마한 꿈들을 하나 모아서 세상을 만들어 나갈 때 그게 우리들의 대답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우리 광주가 행복한 나라로, 그리고 우리들이 응답하는, 저기 목사님 계시니까 아멘 하는 그런 나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선생님의 이제 인생을 보면 요즘 더 빛난다고 할까요? 오히려 더 어두워진 세상이 돼버려서 안타까운데, 요즘 보안관찰법, 우리가 좀 잊어버렸던 그런 인간의 그 정신을 묶고,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그 사상의 자유를 묶어버리는 그런 법 안에서 아직도 계속 그 체포 그리고 재판에 계속 서 있거든요, 선생님이. 그래서 오늘 그 법이 도대체 뭔지 모르시는 아이들도 계시고 아시는 분도 계실 텐데, 잠깐 그 보안관찰법에 대해서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보안관찰법은 전 세계 유례가 없는 법률이에요. 언제 있었나 하면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2차 세계대전이 시작하기 전에 나치 치하에 잠깐 존재를 했었고요. 그리고 일제시대 때 우리 독립운동 하던 분들이 감옥 살고 출소하면은 조선사상범 보호관찰령이라고 하는 법률로 독립운동가를 감시하고 옥죄던 그런 법률이 있었을 뿐입니다. 그게 1989년에 보안관찰법이 그 전에는 사회안전법이라고 해서 이렇게 바뀌었고요. 그 법률에 의하면은
예전에 그 국가보안법이나 내란죄나 군 형법상의 반란죄를 저지른 사람으로 3년 이상 산 사람이 그 법률에 따르면 일상적인 누구를 만나든가 누구랑 얘기를 나누든가 누구랑 여행을 가든가 하는 인간의 내면한 프라이버시에 관한 문제들을 국가 권력한테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그 악마는 디테일이 있다 그러잖아요. 거기에 보면 기타 관할 경찰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내용을 다 보고하도록 되어 있어요. 요즘 우리나라에서 군 대위가 밖에 외출 나와서 사랑하는 사람과 관계를 가졌다고 그래요. 사랑도 아니 사랑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거지 동성하고 있다고 처벌하는 나라가 그런 것처럼 이런 내적인 부분들을 감시를 하는 건데요. 근데 제가 이제 기분 나쁜 건 그런 거죠. 전두환이가 저하고 같은 보안관찰 제3자예요. 금광이겠습니까? 아니 기분 나쁘죠. 그 전두환 노태우가 내란죄, 반란죄로 무기징역을 받았잖아요. 근데 전두환 노태우한테는 보안관찰 신고를 하라고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근데 왜 저한테 전두환이한테 반대하고 이 땅의 인권과 민주주의를 위해 싸운 나한테 아니 그게 무슨 광주 시민을 수백 명 학살한 전두환이보다 더 나쁜 죄예요? 수천억을 도둑질에 처먹은 놈보다 내가 더 나쁜 놈이에요? 아니에요. 저는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해요. 나를 왜 싸가지가 없어서 저를 아마 기소를 할 것 같아요. 방송 용어 사용해 주셨네요. 방송에서. 예. 그래서 이게 국가 권력에 대해서 고분고분하지 않기 때문에 싸가지가 없어서 이 새끼 길 좀 들여보겠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이 싸가지 없는 국가가 고분고분하지 않는 강용주를 길들이겠다고 싸가지 없는 짓을 한 게 보안관찰법 기소였던 거죠. 저는 우리 민영배 청장님을 비롯해서 민영배 청장님이 첫 번째 깃발을 드셨죠. 내가 강용주다. 해시태그 운동들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같이 투쟁하고 우리 사회의 양심과 사상의 자유를 위해서 함께 해주시고 있잖아요. 저는 싸가지 없는 국가에 대해서 싸가지 있는 나라가 되라고 싸가지 있는 국민들이 싸가지 있는 짓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싸가지 없는 놈을 위해서. 선생님 만나면 속이 또 후련해질 것 같아요. 그죠? 역주쟁이 아저씨. 우리 분노가 없어졌다고 그러죠? 너무 점잖아지고 아이들도 까불던 아이들 지금 조용하네요. 왜 그런지 욕을 계속 하니까 무서웠나 봐요. 근데 후련해지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선생님이 지금 이달에도 아마 그 재판 있으시죠? 예. 여기 오실 분이 없겠지만 5월 31일 예, 서울중앙지방법원 오호 법정 3시부터입니다. 시간 되시면 오세요. 차비는 각자 부담입니다. 감리에서 한번 버스 대절해가지고 여기 이민철 선생님 오셨으니까 한번 가요. 그런 거 가는 거 좋아하잖아요. 우리 선생님이 또 강주에서 태어나서 월산 보니까 월산동에서 태어나셨는데 월산동 어디에서 태어나셨어요? 저기 월산동 양동 작전머리에서 월산동 올라가는 쪽에 있었어요. 주로 잘하기로는요. 제가 학광국민학교 나와서 학동 양림동 쪽에서. 그러시더라 무등중학교 이렇게 제가 공부 많이 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그래가지고 통신고 예. 다 네. 그랬는데 대학교를 제가 우리 카톡을 가끔 하게 됐는데 조선대라고 써가지고 단호하게 전남대로 바꾸셨습니다. 네, 조선대가 아니고 전남대. 학교 다니시기 전에 고등학교 때 선생님 재밌는 게 학생들이 한 600명이 데모를 했나 봐요. 이렇게 책상 다 가지고 내놓고 이렇게 데모를 했는데 선생님만 데모를 안 하고 교실에서 공부하셨답니다. 네. 사회의식이 없는 사회의식 없는 그런 학생이었는데 어쩌다가 전사가 되었어요? 그렇죠. 그 5월 18일이 일요일이었어요.
그때 충장로 5가에 그 본전제과점이라고 있었거든요. 그 본전제과점에서 전남 여고생들이랑 미팅을 하기로 해가지고 미팅을 하고 있는데 할 거 다 한다니까요. 공부하는 사람들이 다 해요. 그러고 있는데 이제 카톨릭 센터 앞에서 대학생들이 비상계엄 해제해라, 전두환이 물러가라, 김대중을 석방해라라고 연자 시위를 했었죠. 예, 그걸 보고 그 시위에 참가를 하게 됐습니다. 오늘이었죠? 오늘 27일이니까 예, 예. 오늘 많은 분들이 돌아가신 날이 되겠죠. 예. 그렇죠. 선생님이 이렇게 살아남으셔가지고 지금까지 우리 곁에 있었는데 어떤 채무감이나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었을 것 같아요. 이후에 이제 부차표로 들어가시고 선생님 위대한 부분이 어디냐면 준법서약서라고요. 준법서약서도 반대셨고 전향서 원래 전향서가 먼저였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후에 김대중 정권 때 준법서약서라고 뭐 이런 것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회유해서 자기 양심의 백지 노트를 해가지고 이렇게 국가에게 이렇게 결의하는 건데 이걸 거부하시고 이후로는 수시로 이렇게 나 어디 간다라는 걸 보고해야 되는데 보고를 안 하셔가지고 그걸 몇 번 어기셨죠, 지금? 셀 수 없을 만큼. 계속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 우리 인간 양심 자유의 어떤 화신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서 박수 한번. 화신은 죽은 놈이기 때문에 어디서 감히 날 죽이려고 해. 네. 상징으로. 그때 많은 분들이 서약서 쓰기도 하고 전향서 쓰기도 했잖아요. 근데 어떻게 왜 그런 용기를 가지셨을까 궁금하지 않아요? 왜 그 안에서 다들 또 선생님 책을 제가 읽었는데 보니까 그 정말 개가 되었다라는 말도 있거든요. 고문에 의해서 그들의 개가 됐. 그게 나중에 가책이 있었다 하셨는데 그런 심경의 변화에 대해서 궁금해요. 네. 아까 제가 기독학생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제가 이제 주로 초등학교 국민학교 다닐 때 양림교회에 부활절 날 주로 가거든요. 그럼 몇비를 주니까 교도소에 있을 때도 그 떡 나오는 날이 교도소 떡 먹기가 정말 1년에 한 번 먹기 어려운데요. 부활절하고 크리스마스 때 나오고요. 그리고 부처님 오신 날 나와요. 그래서 쟤는 그 떡 나오는 데 따라서 종교가 바뀌긴 하는데 근데 제가 성경책을 읽다가 그 예수님이 그 골고다의 십자가에 박히기 전에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하거든요. 내가 이 잔을 마시지 않고 지나갈 수 있으면 그렇게 해달라고. 근데 그게 내 뜻이 아니고 당신 뜻대로 해달라고. 저는 그 마음을 알 것 같아요. 저더러 왜 전향 안 했냐? 그러면 전향 안 하고 14년 동안 갇혀있으면 두드러 맞고 갇히고 그러고 싶겠어요. 근데 피할 수 없는 잔이란 걸 아니까 마시는 거거든요. 아, 예수님이야 그거 마시고 나서 부활할 줄 알지만 우리들은 죽는 것밖에 없는데 저는 그랬던 것 같아요. 사람이 어떤 상황에 놓였을 때 절대 포기할 수 없는 어떤 지점이 있다는 거죠. 인간이라는 게 나약하고 그리고 연약하지만 그래 자그마한 폭력에도 늘 무너지기도 하고 돌불에 걸려서 넘어지기도 하지만 더 이상 물러날 수 없는 어떤 지점이 있는 거죠. 그 지점에 서 있을 때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해요. 저는 저더러 왜 전향을 하냐면 가장 컸던 건 그거였던 것 같아요. 남산 안기부에서 두드러 맞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써준 대로 외워가지고 MBC 텔레비에 나와서 주절거렸는데 나중에 학생운동 하던 애들이 들어와서 1985년 9월 9일 MBC에 1시간짜리 특집으로 나오던 너를 봤다고 그러더라고요. 폭력의 굴복에서 전두환의 개가 돼서 주절거렸던 내 자신. 그런 저 자신을 용서할 수가 없었어요. 그 쓰레기통 속에 처박혀버린 나를 다리 일으켜서 망월동으로 다시 찾아오고 싶은 간절한 바람. 그것이었던 거죠. 물론 사건 자체가 조작이고
그리고 전두환이한테 내가 잘못했다고 하는 건 자존심이 자랑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안 하기는 했었는데 가장 컸던 건 그런 것 같아요. 내가 폭력에 굴복해서 시키면 시킨 대로 하는 개가 됐다고 하는 자괴감. 거기서부터 저의 전향이나 준법세학서 거부는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지내시다가 13년 8개월? 예, 13년 8개월이라는. 좀 써서 14년 해주지. 아, 사사 오입도 하는데. 네, 그러시고. 우리 내면의 인간적 개인적 고통 외에 그런 사회적 고통을 다 끌어안고 살았던 이제 그런 분이셨는데 또 남의 고통을 인지하시고 트라우마 센터를 강조해서 그런. 우리나라 최초로 고문 피해자 치유 모임을 시작을 했어요. 네, 제가 2008년도에 전문의를 따고 세상에 나왔던 지금 10년 만에 2099년도에 출소해서 10년 동안 공부하고 전문의를 따 10년 만에 나온 거죠. 나왔는데 이 고문당한 사람이나 5.18을 겪은 사람들이 트라우마에 여전히 시달리고 있는데 그걸 치유하는 센터나 시설 자체가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누가 하고 있었으면 저가 안 했을 거예요. 저는 원래 놀이기를 좋아해서. 근데 누가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누군가는 해야 될 일이었던 거죠. 네. 그래서 2008년도에 고문 피해자 치유 모임을 우리나라 최초로 시작을 했고요. 그 고문 피해자 치유 모임을 4년 동안 조직하고 이끌고 이렇게 있는데 2012년도에 광주 트라우마 센터가 만들어져요. 네, 저기 계신 오수성 교수님이 전화를 하셨어요. 지금 광주- 센터장. 예, 교수님이 광주에서 트라우마 센터 만드는데 네가 내려와서 해야지. 그래서 절대 안 간다. 나 지금 병원 잘 때고 돈만 한참 보고 있는데 나보다 왜 놀으라고 안 간다고. 한 10번 전화하셔서 2달 동안 시달렸어요. 우리 오수성 교수님하고 한홍구 교수님하고.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이건 내가 아무리 피하려고 해도 피할 수 없는 그런 운명 같은 거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게 트라우마를 입은 사람들은 트라우마 현장들을 피하려고 하잖아요. 대구 지하철을 겪은 사람들은 지하철을 안 타려고 할 거고 서울호의 가족을 잃으신 분들은 배를 안 타시겠죠. 마찬가지로 저도 5월만 되면 힘들고 아프고 광주를 생각하면 그러니까 계속 광주로부터 떨어져 있고 싶었어요. 그래서 서울에 개원하고 있었는데 예수고 피해가지고 거기 있는데 콧구대를 깨가지고 계속 끌어당기는 거예요. 그래서 한 2달 동안 피하다가 아, 이걸 내가 해야 될 일이는구나. 그래서 이런 걸 가리켜서 운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왔습니다. 뭐 오늘 이 자리에는 또 귀한 친구분이 계시는데 우리 광주의 어떤 트라우마랄까요? 고립되었다는 트라우마죠. 그 고립되었다는 그런 트라우마를 위대한 우리 광주 시민들의 그 역량, 민주 역량, 명예를 회복시켜 주신 미국인 친구가 와 있습니다. 팀 셔럭라는 친구인데 미국 국무성에 있던 기밀들, 미국 전 우리 광주 민중항제 공격하고 또 저희 민중들을 억압했던 광주 식구들을 무참하게 학살했던 그 학살의 배후에 대해서 신군부와 미국 간의 교감 어린 그런 내용들을 끊임없이 이렇게 지켜보다가 그 문서를 계속적으로 이렇게 요청해가지고 그걸 폭로해버린 내부 고발자 인상 어린 이야기 부탁드립니다. Well, I've understood much of the trauma people suffer here by being here for 2 months. I've talked to many people who were here during that time and who have studied that period. So I understand very much the trauma people went through. 여기 2달 동안 있으면서 광주에서 5.18과 인권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요. 그리고 여전히 사람들이 트라우마에서 고통을 받고 있다는 것을 많이 느끼고 또 그거에 대해서 동감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강용조 선생님 이야기를 잘 하실 텐데 그 보안 관찰법에 대해서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개인적인 의견이 있으십니까? Well, as an American, I can't say too much about Korean laws because it's up to Koreans to change them. But I think it's a law that makes it very difficult to be a democracy, it seems to me. 한국법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그 법 자체가 민주주의를 상당히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광주의 곁에서 좋은 친구, 프렌드십 릴레이션십 이렇게 가져주시기를 원합니다. 용기를 영어로 컬리지?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용기가 있으셨어요? 네? 아니, 저는 엄청 비겁한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살다가 조금씩 비겁하는데 결정적으로는 비겁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돌불에 걸려서 늘 넘어지지만 네. 그 넘어져서 다시 흙 털고 또 걸어가고 그렇지만 한 번도 안 넘어지든가 강철 같든가 좌절하지 않든가 그런 사람은 아닌 거죠. 늘 흔들리고 늘 아파하고 그리고 늘 머뭇거리고 그러면서 한 발 한 발 레디도 왔다라고 생각을 해요. 처음부터 강한 사람은 없죠. 우리 어렸을 때 대학 다닐 때 한참 공부하고 할 때 강철은 어떻게 단련되는 아주 두드러 맞으면 벌벌 떨지 단련되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여리고 약하고 늘 흔들리고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회의하고 그게 저를 견뎌온 힘이었다라는 생각들을 해요. 선생님이 1985년 국미 유학생 간첩단 사건이라고 저도 그 신학생 생활할 때 저희 교단 창립자 여선주인데 김성만 국미 유학생 간첩단 사건에 아주 중요한 두어 명이 계시는데 그분이 또 유학생을 하면서 북한과 접촉이 있었나 봐요. 북한 사람을. 그런데 그걸 이제 간첩으로 만들어가지고 이리들이 엮였다가 우리 선생님 같으면 최근에 그 나온 복가는 책 있잖아요. 시대를 넘어 이 책 있잖아요. 광주 백서라고 하죠. 그 책 소지 뭐 이런 걸로 해가지고 선생님은 또 엮이고 그래서 아무튼 그 엉터리 엿장수 법으로 해서 대량 학생들이 이렇게 구속되었고 우리 강용 선생님은 사형언도를 받으셨습니다. 사형 구형. 어땠어요 그때 사형 이렇게 했을 때 느낌이? 아, 저는 장난하는 줄 알았어요. 그 검사가 저한테 피고를 사형에 채워 주십시오 하더라고요. 근데 그때 느낌이 뭐였냐면 그 사람이 저한테 구형을 하기 전에 저를 불렀어요. 검찰청으로. 제가 이제 재판하면서 싸우고 뭐 그러니까 저를 부르더니 나도 너 억울한 거 안다. 그렇지만 한 번 간첩으로 찍혀버리면 빠져나갈 방법이 없다. 내가 너한테 다시 보충신문을 할 테니까 전부 인정을 해라. 그러면 구형을 적게 해줄게. 그리고 저한테 보충신문하게 더 싸웠죠. 그랬더니 저한테 좋아요. 피고는 반성을 안 해요. 사형. 근데 그게 연극이잖아요. 저는 한편의 연극이라고 봤어요. 나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는 무대에서 벌어지는 연극이었던 거죠. 근데 세월이 지나니 그게 연극이 아니고 현실이더라고요. 너무나 냉혹하고 빠져나갈 수 없는 그런 절망 같은 현실이었어요. 지속적인 그래서 선생님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 전 세계의 관심, 팀 셜록 같은 저런 친구들, 외국의 친구들의 또 관심 이런 것들 모아져서 무기징역으로 이렇게 감형되었다가 나중에 20년형으로 또 이렇게 됐었는데 14년 만에 이렇게 우리 곁에 돌아오게 된 거예요. 앞으로는 뭐 그런 일도 없어야 될 텐데 이후로도 지금껏 보안관찰법으로 이렇게 또 고생하시고 이렇게 사십니다. 선생님 그 예전에 썼던 옥중 서감문이라고 할까요? 그 중 편지를 읽었는데 거기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1993년 4월 13일 날
산다는 것은 자기 길을 가는 것이다. 예? 자기 쓰셔가지고 기억 안 나신 거예요? 자기 길을 뭡니까? 선생님 자기 길이 어떤 거예요? 아마 그 뒷부분에 아마 그런 내용이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노신의 고향이라고 하는 소설이 있거든요. 길이라고 하는 것은 있다고도 없다고도 할 수 없다. 사람들이 걸어감으로써 비로소 길이 된다. 저는 그런 길을 걸어왔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두 갈래 길을 만나잖아요. 편히 가는 길, 그리고 힘들게 가는 길. 우리 교과서에 나왔던. 저는 그랬던 것 같아요. 80년 5월의 군주, 그리고 망월동에 있으신 분들, 누가 되지 않도록 남이 안 걸어간 길이지만 누군가는 걸어가야 될 길, 그런 나의 길을 걸어왔다는 생각을 해요. 강용수 선생님이 걸어가고 또 만들어내는 만큼의 자유를 우리가 사실 느끼고 있는 거거든요. 많은 저도 뭐 붙잡혀가고 막 그랬었습니다만 그런 고통의 시간들 안에서 투쟁하고 단식하고 싸워냈던 만큼 지금 50 몇 호죠? 그 양반이? 몇 호죠? 503호 그분이 누리고 계세요. 지금 그만큼 우리가 만들어냈던 자유들을 선생님이 지금 품어내고 열려내는 자유의 만큼 양심의 속박 없이 후대 우리 어린 친구들이 걸어갈 수 있으라고 봅니다. 그래서 더더욱 그 발걸음이 아름답고 또 빛나고 그걸 축복해주기 위해서 오늘 어린이들이 왔는데요. 이 어린이들이 어디서 왔냐면 북초등학교, 강주 북초등학교가 어디냐면 나물묘역에서 가장 가까운 초등학교입니다. 그 어린이들이 오늘 오카리나를 선생님께 보내드리고 예, 고맙습니다. 제가 물어봤어요. 오늘 뭐 하냐고. 너희들이 비밀이라고 안 갔거든요. 여러분에게 들려드릴 것입니다. 우리 뜨거운 박수로 어린이들, 초등학교 어린이들
맡고 있다. 오늘 선생님 이렇게 모시고 드론드론 이야기 나누는 그런 시간 갖게 되어서 제가 처음에 이곳 나들이 콘서트를 준비하면서 이걸 이제 1회니까 시작하는데 강영주 선생님을 모시고 이렇게 하게 되었는데 큰 분이라 제가 떨려요. 그래서 죄송스럽기도 하고 진짜 이런 자리를 또 마련해야 되는데 저희 강주가 그래도 특히 이 광산구에서 이런 자리를 귀한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선생님에게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있어요. 선생님 나중에 콘서트 제목이 지금은 깊은 물에 큰 배 뜬다. 선생님 책 제목을 가지고 이번에 제목을 정했는데 전에 선생님 뭐 콘서트인가 뭐 행사 때 남대문이 열렸네라는 콘서트가 있었대요. 왜 그렇게 이름을 지으셨죠? 남대문이 열렸네. 왜? 남의 흑역사를.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감옥 오래 살고 나왔잖아요. 나왔는데 그 교도소에서는 이 고무줄 들어간 게 아니고 이 배로 된 끈을 이 안에 허리띠 대신으로 묶는 거예요. 그것도 길면 목 따라서 죽는다고 한 이 정도 10cm 정도짜리를 두 개를 붙여서 그게 바지춤 내리고 그걸 묶고 하거든요. 근데 나와서 이제 양복 바지나 청바지를 입을 거 아니에요. 청바지 지퍼가 달렸잖아요. 그래서 이거 14년 동안 지퍼를 안 올려봐서 그냥 열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언어를 하셨죠?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남대문이 열렸다라고 어떻게 보면 이 갇힌 사회에서 감옥에서 세상으로 대문을 열고 나온 거잖아요. 제가 감옥에 있을 때 그랬었는데 준법서약서를 저에게 쓰라고 했을 때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강영주가 대문을 놔두고 계곡목으로 기어나갈 수는 없다. 그래서 대문을 열고 제가 출소를 했던 거잖아요. 그런 의미와 이 세상과 오래 떨어져 있던 낯선 그런 중의적인 의무로 남대문이 열렸다 했는데 아마 기억하는 건 저 새끼 바지도 안 잠고 다니 이것만 기억하실 거예요. 그렇게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플래시맵 준비하셨어요? 혹시? 자 사진 촬영 있겠습니다. 자 나는 강영주다. 제가 강영주 어머니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영주 그분 어머니 조순선 여사님 모시겠습니다. 뜨거운 박수. 저희 어머님 조자, 순자, 선자십니다. 우리 어머니가 귀가 안 들리세요. 한 말씀 하라고. 어머니는 80년 5.18 때 제가 5월 26일 도청을 지키겠다고 가실 때 담배 두 갑. 울면서 저를 담배 그때 제가 까져서 담배를 피웠으니까 네, 담배 두 갑을 써주죠. 해수도 보내주셨던 어머니시고 제가 감옥에서 14년 동안 싸우는 동안 어머님이 딱 한 번 전향해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하셨냐면 저의 공무원들이나 다른 사람들이 특별면회라 그래서 가족끼리 손잡을 수 있는 면회를 해요. 근데 저는 전향을 극복하고 싸우니까 4년 정도에 한 번도 그런 면회를 시켜주지 않았어요. 남들은 한 달에 한 번씩 하는데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교도관한테 나도 좀 시켜주라고 그러니까 그러면 가서 강영주 전향하라고 말을 하면 특별면회를 시켜주신다고 합니다. 어머니가 이제 특별면회 하시겠다 오셨어요. 오셔서 저한테 눈을 깜빡깜빡 하세요. 깜빡깜빡 하시면서 용주야 전향해라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어머니 그런 말 하려면 면회 오지 마세요 그랬어요. 어머니 울면서 가셨고요.
그때 면회 안 했어요, 그날. 왜 울게 하고 어머니가 그러세요? 우리를 울게 하네. 그날 이후로 제가 나오는 날까지 한 번도 저한테 전향 하나만 안 하셨죠. 제가 출소했을 때 그런 말을 했어요. 강용주가 14년 동안 싸워서 이룩된 성과가 있다면, 강용주의 자그마한 승리가 있다면 그건 제 어머님의 승리입니다. 어머니 사랑합니다. 광주 정신에 대해서들 많이 얘기하고 또 고립된 부분도 있고 지역 이기주의적인 성격도 있다 해서 내부 비판도 있고 하지만 선생님 말씀 들어보니까 우리 어머니이신 우리 무등산 또 어머니이신 우리 광주 시민들 다 어머니라고 불러보고 싶습니다. 또 세월호를 통해서 아이들을 잃은 엄마들 남의 아이들을 왜 돈 들여서 지난 지가 몇 년이 됐는데 그 시신을 왜 돈 들여서 끄집어내냐고 했던 그런 정말 비정하고 아까 악마 우리 원투를 했는데 왕마 쓰리들 노여움에도 생기고 그런 시간이네요. 우리 조순선 어머니 오래오래 건강하게 사십시오. 네. 출소 후에 선생님 의대로 다시 복귀했잖아요. 예. 근데 나이 꽤 드셔서 이제 다시 들어가신 거죠? 그렇죠? 그렇죠. 몇 제가 살 때인가요? 39에 예과 2학년 들어가서 5년을 다녔는데요. 그때는 이게 한 20년 만에 책을 잡아본 거잖아요. 그 전에 대학 다닐 때 4년 동안 데모안이라고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20년 만에 가서 공부를 하는데 너무 힘들기는 했지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의대를 복학하는 것은 이 트라우마의 희생자들은 트라우마로부터 회복된다고 하는 것은 트라우마적 사건에 의해서 파괴돼 버린 일상의 삶으로부터 다시 일상성을 회복하는 것이 치유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는 국가 권력에 의해서 약 다니다가 감옥으로 끌려갔고, 그래서 제가 복학을 한다고 하는 것은 국가 권력이 파괴해버린 나의 삶을 보복하는 그런 투쟁의 과정이기도 했어요. 일상성을 회복하는 과정이기도 했고, 그리고 너무 오래 감옥을 살았기 때문에 세상을 몰라요. 아까 남대문 들고 다니잖아요. 세상을 익숙해지는 그런 시간들이 필요했는데, 그 대학을 다니는 동안에 제가 98학번들하고 같이 다녔어요. 98학번 애들이 남자아이들은 형님, 여자아이들은 오빠 하고 다녔거든요. 그래서 애들이 노트 정리해주고 시험 볼 때 되면 족보 정리해서 해서 제가 졸업할 때 감사패를 받고 졸업을 했습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까 의대 가세요. 의대 쉬워요. 그래, 저 보면 할 수 알잖아요. 있습니다. 저 공부만큼 쉬운 거 없어요. 우리 이제 제가 신학교 다닐 때는 그때 뭐 공부 잘하는 친구들도 신학교 들어오고 요즘은 안 그러는데 예전에 그랬어요. 근데 그 의대 다니다 들은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되게 공부를 안 하는 거예요. 되게 좀 공부를 못 하더라고요. 제가 봐서는. 근데 선생님은 뭐 기도 학생회 가셨으니까 목사가 됐다면 어떨 것 같아요? 일단 목사 됐으면 안경을 먼저 벗고 다녔겠죠. 아니 저는 제가 이제 다른 직업, 선생님 때 원하는 다른 직업 있어요? 가 있을 때 저는 이 교회는 아까 떡신자로 다녔다 했죠. 근데 떡도 열심히 먹으면 참신자 돼요. 그게 주님의 말씀이고 양질전화의 법칙에 예전에 공부하던 그래서 떡도 많이 먹으면 참신자가 되는데 저는 감옥에서 그 성경 말씀들이 저한테 나는 위로는 됐었어요. 물론 뭐 삶을 바꿔주진 않았어요. 그런데 저더러 이 다른 일을 뭘 해보고 싶냐 그러면 저는 여행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여기 있네. 그렇죠. 근데 이게 물주가 있던가 여행을 노가다하면서 다닐 수는 없고. 아 그래서 그거 안 아파하십니까? 예, 많이 그래서 보셔서 여행하시려고. 제가 2008년도에 전문의 땄을 때 출소한 지 10년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저한테 안식년을 줬어요. 1년을 쉬었는데 그때 뭐 졸업하고 나서 전문의 따니 돈 한 푼 없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하는 일 마이너스 5천을 열자. 그 돈 가지고 1년 정도 다녔어요. 돈 떨어지니까 개업을 했었고요. 좀 별로 밥맛이죠. 그리고 제가 개업해서 10년 됐을 때
또 문을 닫고 작년 1년을 놀았습니다. 또 돈 떨어져서 올해 2월 달에 개업을 했고요. 열심히 벌어서 또 1년 놀 기회가 있을까? 근데 나이가 많아서 요즘 늙은 의사한테는 안 오잖아요. 그래서 조금 어렵지 않을까 싶은데 꿈은 여행자. 언젠가는 놀자. 뭐 저희들이 모두 원하는 삶인데 이제 힘드시면요 우리 마이너스 또 5천 내실 수 있으니까 이쪽으로 붙으세요. 네. 저는 힘들 것 같고 줄을 잘 써야 돼. 악마일이냐 악마일이냐 이거 버튼 하셔가지고. 지금 선생님 이후에 이제 그 고문 치유 문제, 고문 사회적 병폐가 되고 또 뭐 인권위원회도 참 더 신장시킨다고 이제 하는데 선생님이 밖에서 이제 만든 진실의 힘이라고 하는 그 고문에 관계된 분들을 이렇게 부둥켜 안고 가는 그런 모임이 있는데 진실의 힘 이야기 잠깐. 조작 간첩으로 들어가서 감옥에 사시던 분들이 억울하다고 재심을 한다고 보따리를 싸갖고 다니는 거예요. 그분들이 다니시면 사람 만나면 억울하다고 얘기하고 재판 소송도 한 보따리 들고 이렇게 다니면서 나 재심 받게 해달라고 이렇게 다니는데 집단적으로 그때 당시만 해도 뭐 진실화해위원회 이런 것들이 없어서 재심을 해주겠다고 하는 데가 없었어요. 민변도 그때 이거 재심하기는 좀 그렇다 아직은. 그래가지고 했던 게 이제 조용한 변호사가 이 재심을 맡게 됐고, 근데 이제 재심을 하다 보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재심이라고 하는 게 무죄를 밝히는 과정이긴 하지만 재심 투쟁을 하는 과정에서 또다시 트라우마를 입게 되고, 그리고 이 재심 과정이 재심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한 인간의 성장이라고 하는, 외상후 성장이라고 하는 과정과 연결되어 져야만 한다. 그래서 그런 치유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조작 간첩이라고 하는 건 사회적 불가촉 천민이고 세상으로부터 버림받은 자고 마누라도 이혼하고 가고 가족들도 얼굴을 돌리는 그런 게 간첩이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하고 상담을 하고 하는데 이 국가에 공신 있는 단체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를 갔어요. 이런 상담을 해달라고.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 법에 의하면 민주화운동 예산은 민주화운동 관련자에게만 쓰게 돼 있고 국가보안법 위반이나 조작간첩들한테 쓸 수 없어서 자기들은 여기서 상담을 못한대요. 아니, 고문이라고 하는 것은 유엔이 말하는 인권의 가장 보편적인 문제인데 무슨 민주화 운동 한다는 사람들이 간첩은 상담을 안 하겠대요. 그래서 이 얘기죠. 그럼 1차는 민주화 운동하고 2차는 조작 간첩들을 하자. 안 된대요. 그러면 당신들이랑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바깥에 따로 만들어졌던 게 고문 피해자 치유 모임이에요. 돈이 없으니까 서울에 좋은 데를 다 찾아다녔죠. 강남에 가면 봉은사라고 하는 절이 있어요. 그 절에 선골당이라고 추사 김정희가 쓴 현판이 걸려있는 거기에서 2년 동안 고문 피해자 치유 모임을 일주일마다 진행을 해요. 그게 모태가 돼서 이분들이 재심 과정에 대해서 무죄를 받고 무죄를 받은 보상금의 일부를 고문 없는 세상을 위해서 또 자기처럼 고문에 피해를 입었던 사람들이 지원하는 그런 단체, 세계에서 최초로 고문 피해자들이 만든 단체인 고문 피해자 치유 모임을 한 거죠. 이 고문 피해자 치유 모임은 상처 입고 세상으로 버림받은 사람들이 그것을 딛고 다른 사람들의 아픔과 연대하고 다른 사람들의 고통을 치유하는 치유자로 성장을 했다는 거죠. 저희들은 그걸 가리켜서 상처 입은 치유자라고 합니다. 그 상처 입은 치유자들의 모임, 그게 진실의 힘이라고 하는 단체입니다. 최근에 그 윤여준 선생님이 환경부 장관 하셨던 분에 선생님 물려터진 강영주 일상에서 좀 물려터진 부분이 많나 봐요. 그런데 이렇게 강골적인 그런 깊은 아주 강인한 그런 정신을 얘기하시는데 물려터진 부분들 좀 뭔가 비끄러지고 좀 부족하고 좀 허튼 그런 부분이 있으세요? 일단 인간 자체 워낙 완벽해서 그러긴 한데 병이네. 벽이기도 하죠. 이런 게 문제인 거예요. 좀 부족한 이게
현실과 결여됐잖아요. 고문을 당하신 분들과 함께 같이 가면서도 그분들도 그렇게 약하고 심정적으로 뭐 그런 분들이라고요. 저도 이렇게 이런 분들 곁에 국가보안법이라든지 그 곁에 있잖아요. 그런 친구들 곁에 있어 보면 저분이 이런 분이 간첩이겠어요. 그러면 간첩이 얼마나 허술할까 싶어요. 그렇지 않아요? 네? 아까 저기 얘기했잖아요. 저희 사건 이름이 구미 유학생 간첩 사건이에요. 그래서 유학을 한번 가야 되잖아요. 나는 광주만 있었는데 그 다음에 또 가서 뭐 북한이랑 연계가 돼야 되잖아요. 나는 만난 적도 없는데. 그래서 내가 출소한 다음에 그랬어요. 야, 내가 그 2002년도에 범민족 대회 때문에 평양 방문한다고 했었는데 나는 대한민국 정부의 외상값이 있다. 난 이북도 안 가보고 간첩으로 살았는데 한번 가봐야지. 그래서 2002년도에 평양을 방문하겠다고 해서 했는데 결국 못 갔어요. 사연이 길긴 합니다만은. 제가 오늘 구미유학생 말씀하시니까 방금 생각나는데 우리 살려주 고등학교 선생님 계신데 학생들하고 이 강영수 선생님 가지고 수업을 했대요.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 아이들하고 참석을 했는데 지금 구미에 가 있어요. 구미로 아이들 데리고 5.18 뭐 이런 관계돼서 박정희 아마 공부하러 간 것 같아요. 그래서 그쪽 가서 유학을 하세요. 그러니까 구미도 안 가봤네. 오늘 또 이 자리에는 이 자리에 있게 해주신 우리 방상군 군수님 와 계시는데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저도 옆에 한번 써야 되겠다. 같이. 내가 제일 키 크다 이거. 한 말씀 이렇게 짧게라도 말씀 부탁드립니다. 아니 어떻게 지금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 그래서 뭘 할 수 있을까 하다가 그냥 이거 아니다 이런 발언을 좀 했을 뿐이고요. 그게 어떻게 잘 이렇게 퍼져서 조그마한 이런 운동으로 번지고 그게 이런 그 저항의 그런 작은 근거가 됐다고 해서 그냥 저는 뭐 그런 정도 했고요. 정말 이 사람이 사람에게 국가를 매개로 해서 이런 폭력이 더 이상은 좀 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강현수 선생님이 빨리 그 굴레에서 벗어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저도 오랜만에 이렇게 강산구 시민들 또 청장님을 뵙해서 이렇게 여러분들 곁에 이렇게 찾아올 수 있게 해주신 것도 감사드리고 또 우리 청장님 늘 좋아합니다. 앞으로도 귀한 일들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옆에서 늘 응원하겠습니다. 뭐라고 해야 되는지 감사합니다. 강주가 선생님한테 도대체 어떤 곳인지 되게 궁금해요. 그런 부분들을 많이들 어떤 질문을 했으면 좋을까 여쭤보면은 그걸 많이들 얘기하더라고요. 왜냐면 이렇게 고통을 주고 아픔을 주고 어떤 면에서는 돌아서셔도 직업도 좋으시고 그럴 텐데 강주 지금만 좀 버대 돈을 벌어야 돼. 도대체 강주가 어떤 곳인가요? 이건 피해가려고 해도 피해갈 수 없는 그런 거죠. 외면하면 외면할수록 더 다가오는 거고요. 하지만 제가 이 세상을 의미 있는 존재로 그리고 세상과 소통할 때 늘 나에게 나침반이 되어주고 나에게 질문을 던지는 그런 존재죠. 우리가 5.18 관련자분들이 망월동에 묻혀 계시잖아요. 달을 바라보고 계시는 거죠. 그 달 같은, 그분들이 바라보는 달 같은, 그게 제 마음속에
떠 있는 달이고 그 달들이 천명의 가슴 속에 떠오를 때 그게 월인 청강이 돼서 세상을 밝히지 않겠어요? 누구는 이미 달 떴다 문이 왔으니까 그래도 많이 재밌는 이야기 맞지? 제 커피 제가 바리스타 1623번인데 요즘 한 7만 번까지 갔어요. 2007년도에 딸 때 내 위로 1600백밖에 없었다니까. 내가 그때 보니까 이 커피 하면 돈 되겠더라고. 그런 거는 또 이 크래프트 비어도 제가 3년 전에 얘기했어요 사람들한테. 이거 앞으로 라거 맥주 지고 크래프트 비어 뜬다. 이거 배우자. 그 배우러 다니는데 사업 수완도 좋으시네. 아니 총만 있어요. 그 투자는 안 해. 총만. 그런 거나 뭐 좀 밝고 환하고 재밌는 얘기 좀 하세요. 우중충한 인간들한테 마이크 주지 마세요. 아니 귀하신 좋은 말씀 아니, 또 해주셨고 더 우중충하신 분 나왔어. 제가 다른 이야기요. 이제 정권이 바뀌고 희망적인 일이 많죠. 네 저기 지금 새 정권은 어떻게 진행되라고 생각하십니까, 선생님은? 제가요. 제가 커피와 함께. 2002년도에 보안관찰 처분을 받았어요. 그래서 행정소송을 했거든요. 당시 저를 행정소송을 해줬던 변호사가 법무법인 직병의 대표인 강금실 장관, 그리고 헌법재판관 됐다 나가래 됐던 조용한 변호사, 그 다음에 옛날에 의대운동권, 서울대 의대운동권 하던 이런 4명이 제 소송 변호사였어요. 그 소송을 졌어요. 근데 2003년도, 2004년 초에 2004년 1월 7일, 내가 날짜도 기억해요. 1월 8일 날 제가 의사고시 보는 날이에요. 근데 1월 7일 날 보안관찰 갱신한다고 왔더라고. 얼마나 기분 역같겠어요. 여기 시험 보는데 거기에 보안관찰 갱신, 법무부 장관 강금실 이렇게 찍혀왔더라고요. 시민이 깨어있지 않으면 결코 저절로 이루어지는 건 없습니다. 권리 위에 잠자는 자에게는 권리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인권과 민주주의는 누가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시민들이 한 발 한 발 싸우고 노력하고 했을 때만이 겨우 이루어지고 잠깐 한눈 파는 사이에 다시 뺏겨버리는 겁니다. 좀 전투적으로 얘기하면 인터내셔널가에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할 자는 누구냐? 예수도 공자도 석가도 아니다. 바로 우리만이 우리를 구원할 자라고. 물론 전공개치는 좋은 일이죠. 그렇지만 저절로 이루어진다. 당연히 그럴 거다. 꼭 그럴까라는 의문사항이 있습니다. 되게 중요하신 말씀 맞습니다. 이렇게 질문 촉배를 보지 하나 말고 자꾸 이상한 말이 나와서 이거 완전 디스 전문 같은데 오늘. 그 병원에서도 이렇게 나비 넥타이 매고 그렇게 환자도 맞고 그런데요. 넥타이 매기가 좀 불편하고 그러셔서 그런지 항상 이렇게 환하고 좋은 만남을 갖고 싶어 하시는 그런 모습 같은데 그 전에는 영어 생활에서 옷을 그냥 단복만 신사했었는데 요즘 뭐 이렇게 멋들어지시고 또 뭐 커피도 좋아하시고 말씀에 뭐 생맥주도 좋아하시고 즐거움과 행복 이런 걸 누리고 사시잖아요 지금. 그래야 된다가 말씀하셨고 그래서 강유 시민들이 이렇게 개강되어 있고 어떤 분노도 지수도 높고 그러는데 같이 좀 이렇게 즐겁게 지낼 수 있는 방법들이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좀 우리가 이보다 좀 해피할 수 있을까요? 좀 어떻게 생각했어요? 너무 어려운 질문이에요. 이 대목에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저는 그래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광주가 이제 치유의 공동체로 갔으면 좋겠다. 80년 5.18이 해방의 공동체, 투쟁의 공동체, 혁명의 공동체였다면 이제는 거기에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우리 사회와 화해와 통합을 얘기하는, 그렇지만 그 가운데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우리 시에서 늘 이야기하는 인권, 민주, 평화의 가치를 담아내서 우리 사회가 전체가 치유의 공동체로 발전하는 그런 중심적인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그런 만한 힘, 근거,
우리 광주 시민 누구에게나 그리고 5.18을 겪어서 자식이나 가족들, 자기 형제를 다치고 돌아가신 분들, 그분들이 80년 5.18 때 37년 전에 이미 보여주셨고요. 우리가 아득한 기억이지만 우리들 가운데 유전자처럼 그리고 지워지지 않는 문신처럼 우리들 가운데 살아있다는 걸 늘 잊지 마시고, 그런 광주, 정말 자랑스럽고 늘 오고 싶은 그런 광주가 됐으면 좋겠다고 하는 바람입니다. 같이 만들었습니다. 선생님, 우리 시민 상주 모임 친구들의 노래 시간 잠깐 노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나에게 이 길을 가라 하지 않았네. 내게 투쟁의 이 길로 가라 하지 않았네. 그러나 한 걸음 또 한 걸음 어느새 적들의 목전에 은물고개 넘어 민주 향한 길 걸어 한 걸음씩 딛고 왔을 뿐 누가 나에게 이 길을 일러주지 않았네. 사슬 끊고 흘러넘친 자유민주의 길을 지금 우리가 만나서 서로에게 고통 뿐이지라도 벗이여 어서 오게나. 고통만이 아름다운 밤에 지금은 우리가 상처로 서로를 확인하는 때 지금은 흐른 피로 하나가 되는 때 벗이여 어서 오게나. 공부패인 수갑 자우 그대로 벗이여 어서 오게나. 고통의 패인 주름살 그대로 우리 조카에도 굴하지 않고 어떤 안락에도 굴하지 않고 오직 서로의 상처에 입 맞추는 이 지금은 우리가 만나서 서로에게 고통뿐이지라도 그것이 이 어둠 건너 우리를 부활케 하리라.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여기서 그동안 견뎌왔던 흔히 뭐냐. 저는 원래 성격이 좀 낙천적이에요. 피할 수 없으면 즐기는 거고, 사람들이 제가 출소했으니까 저한테 물어봐요. 감옥 어쨌느냐고. 감옥 딱 출소한 순간 감옥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 감옥에 있을 때, 기억나게 다시 한번 가셨으면 좋겠어요. 감옥에 있을 때는 바깥의 일은 전혀 기억 안 하고, 교도소 안에서 오늘 교도관을 어떻게 괴롭힐까? 오늘 뭘 맛있는 걸 해먹을 이 생각만 하면서 살았거든요. 저한테 중요한 것은 희어에 나온 지금 여기라고 합니다. 그 가운데서 지금 여기에서 우연히 찾아든 브랜드, 누군가가 아니라 나에게 찾아온 것, 또 누군가에게 생길 수밖에 없는 우연히 찾아온 불행을 그걸 나의 것으로 안고 살아왔다는 것이고, 5.18 때 총을 들고 싸웠던 분들이나 지금 우리 서울호로 같이 싸우시는 분들은 내가 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바로 너다고 우리 김상봉 교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우연히 찾아 들어온 불행을 나의 것으로 내가 바로 너다고 하는 마음으로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내가 강용주다 그렇듯이 저도 바로 여러분이 돼서 열심히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